안녕하세요. 전국 사연자랑 DJ 연정입니다. 오늘은 반지하 월세방에서 효도템을 산 부부의 이야기, 가난보다 체면이 더 무거웠던 하루로 사연 시작합니다. 1장. 효도템이 뭐라고? 우리 집은 반지하다. 벽지는 눅눅하고 창문 밖으로는 사람 발만 보인다. 겨울엔 물 새고 여름엔 벌레가 올라온다. 월세 58만 원. 이 집에서 5해를 버텼다. 아내는 요즘 SNS를 본다. 친구들이 엄마한테 효도템 선물했다며 사진을 올린다. 로봇 청소기, 식세기, 건조기. 그 밑엔 해시태그가 달려 있다. 해시태그 3대 이모님, 해시태그 효도급 반항, 해시태그 부모님 사랑. 나는 그 화면이 보기 싫다. 아내가 말한다. 다들 하던데 우리만 안 하면 좀 그렇잖아. 나는 TV를 본다. 뉴스에선 금리 인상 소식이 흘러나온다. 대출 이자가 오르면 우리 생활비는 또 줄어든다. 아내는 다시 묻는다. 여보, 그래도 뭐 하나 해드리면 좋잖아. 작년엔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린다.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돈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이미 너무 자주 했기 때문이다. 냉장고가 덜컥 소리를 낸다. 그 소리가 대답처럼 들린다. 나는 커튼을 내린다. 창문 밖에서 누군가 웃는다. 밝은 목소리, 위층 사람들이다. 그들은 새로 산 건조기를 이야기한다. 수건이 향기로워 완전 호텔 같아. 아내가 창문 쪽을 본다. 눈빛이 흔들린다. 그날 밤 우리는 불을 끄지 않았다. 곰팡이 냄새가 방 안을 메웠다.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 냄새보다 더 무거운 게 체면이구나. 이장 체면에 돈이 필요해. 퇴근하니 문 앞이 막혀 있었다. 택배 상자 하나가 우리 현관을 꽉 채우고 있었다. 여보, 드디어 왔어. 아내가 상자를 끌어안았다. 포장엔 로봇 청소기 프리미엄 모델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멈춰섰다. 그게 뭐야? 로청. 요즘 부모님 선물 1순위래. 그녀는 신났다. 무이자 12개월. 괜찮아. 한 달에 6만 원대밖에 안 돼.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6만 원이면 우리 도시가스 한 달치다. 아내는 칼로 테이프를 잘랐다. 비닐을 벗길 때마다 새 플라스틱 냄새가 퍼졌다. 습기와 섞여서 더 진하게 퍼졌다. 그녀는 웃었다. 엄마가 이거 보면 좋아하시겠지? 나는 답하지 않았다. 여보, 우리 집에 저거 돌릴 자리도 없어. 괜찮아. 나중에 이사 가면 쓰지. 그녀는 이미 머릿속에서 부자가 되어 있었다. 나는 상자를 옮기려다 발이 걸렸다.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다. 어제 보일러 배관에서 새던 물이었다. 전기선이 젖어 있는 게 보였다. 이거 위험하다고. 잠깐만, 사진 한 장만 찍자. 그녀가 휴대폰을 들었다. 이거 올리면 우리도 좀 있어 보이겠지? 나는 등을 돌렸다. 해시태그 효도템, 해시태그 부모님 감동애정. 그녀는 캡션을 달았다. 벽지가 눅눅하게 젖어 있었다. 그 앞에서 그녀가 미소 지었다. 사진으로 보면 깨끗해 보였다. 반지하의 곰팡이는 프레임 밖으로 잘려나갔다. 그녀는 사진을 올리고 이제 나도 효도템 해봤다. 그 말을 남겼다. 나는 전선을 치우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효도일까? 우린 부모님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게 하려는 보험을 산 거였다. 밤이 되자 아내는 포장을 다시 감쌌다. 이건 명절 때까지 숨겨둘 거야. 왜? 엄마가 먼저 보면 감동이 덜하잖아.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슬펐다. 그녀는 상자 위에 담요를 덮었다. 작은 거실이 더 좁아졌다. 습기가 차올라 유리창이 뿌옇게 변했다. 나는 세면대에 물을 받았다.
손끝이 시렸다. 6만 원짜리 무이자 청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내가 방불을 끄며 말했다. 여보, 우리도 이제 효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대답 대신 등을 돌렸다. 그녀는 잠이 들었다. 나는 천천히 불을 켰다. 청소기 상자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다. 그 그림자는 사람보다 컸다. 3장. 숨막히는 정적. 시댁 식탁은 늘 크다. 테이블엔 고기, 나물, 잡채가 가득했다. 큰 형수는 새 건조기를 자랑했다. 수건이 향기로워요. 호텔 같아요. 둘째 형수는 식기세척기 얘기를 꺼냈다.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수증기가 안 차서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감탄했다. 아버님이 웃으며 말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들 효녀야. 아내는 젓가락을 멈췄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작게 말했다. 저희는 로봇 청소기요. 순간 공기가 식었다. 장모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없는 살림에 애썼다. 그 말이 이상하게 길게 울렸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고기 냄새가 갑자기 비려졌다. 큰 형수는 이어서 말했다. 로청? 아, 그거 요즘 반값으로도 많다던데. 둘째 형수가 웃음을 삼켰다. 그래도 효도는 마음이죠. 그렇죠, 어머니? 장모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지.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하지만 그 말은 칼끝 같았다. 가난하니까 마음으로라도 하라는 뜻 같았다. 아내는 억지로 웃었다. 그래도 어머니가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장모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래. 그 마음 알지. 근데 내 시댁에도 뭘 좀 해야지. 아내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의 손끝이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철컥 금속 소리가 유난히 컸다. 나는 물을 마셨다. 입안이 텁텁했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때 큰 형수가 말했다. 민정 씨는 진짜 알뜰하다. 나는 그런 거 못해. 내 남편은 통이 커서. 그 말에 다들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아내는 고개를 숙였다. 식사가 끝나고 장모는 포장을 풀었다. 이게 그 청소기구나. 작다. 금방 고장 나겠네. 그녀는 박스를 들여다보다 덮었다. 그래도 애썼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말이 없었다. 손에 땀이 배어 있었다. 나는 말했다. 다음엔 안 하자. 그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다음엔 더 좋은 걸로 해야지. 차창 밖으로 불빛이 스쳤다. 그 빛이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나는 생각했다. 우린 효도한 게 아니라 비교에 돈을 낸 거다. 사장, 버려진 효도. 명절이 끝나고 집은 더 좁아졌다. 남은 음식 냄새와 습기가 뒤섞였다. 문을 열자마자 눅눅한 공기가 들이쳤다. 아내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힘들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나는 말없이 청소기를 꺼냈다. 박스를 벗기고 콘센트를 꽂았다. 버튼을 누르자 기계가 낮게 울었다. 삐소리, 그리고 이하라로 알. 아내가 웃었다. 우리 집이 너무 좁아서 그런가 봐. 그녀의 웃음끝이 떨렸다. 청소기는 벽에 부딪히고 멈췄다. 전선이 젖어 있었다. 보일러관에서 떨어지는 물이 그 위로 흘렀다. 나는 재빨리 코드를 뺐다. 위험해. 그래도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녀가 버튼을 다시 눌렀다. 이번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불빛 하나 없는 검은 플라스틱 덩어리만 남았다. 나는 손수건으로 물을 닦았다. 손끝이 시렸다. 아내가 중얼거렸다. 이거 진짜로 망가졌나? 모르겠어. 그녀가 눈을 내리깔았다. 어머니가 실망하겠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신한카드 결제 금액 68만 4천 원. 다음 달 결제 예정일 10월 10일. 나는 화면을 끄지도 못했다. 카드 한도는 이미 꽉 찼다. 도시가스 고지서가 옆에 놓여 있었다. 미납 2개월. 공급 중단 예정. 아내가 묻는다. 그거 이번 달엔 어떻게 해? 몰라. 그 한마디가 벽에 부딪혀 돌아왔다. 저녁밥 대신 컵라면을 먹었다. 국물 냄새가 비릿했다. 아내가 말했다. 그래도 어머니가 좋아하셨잖아.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좋아한 게 아니라 측은하게 본 거야. 그녀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럼 뭐 어때? 그래도 했잖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욕먹잖아. 그녀의 말이 길어졌다. 그 목소리가 벽 사이로 흘러 사라졌다. 밤이 깊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일정했다. 툭, 툭, 툭. 그 소리 사이로 청소기에서 미세한 불빛이 깜빡였다. 이하라로알. 한 줄 메시지가 다시 떴다. 나는 전원을 완전히 뺐다. 불빛이 꺼졌다. 공기 속에서 먼지가 떠다녔다. 아내는 담요를 덮고 누웠다. 나는 천천히 앉았다. 이거 환불할 수 있을까? 명절 지났잖아. 그럼 그냥 버리자. 그녀가 작게 웃었다. 그럼 우리 효도도 버려지겠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불을 끄지 못했다. 어둠이 내리면 더 좁아질 것 같았다. 청소기 위에 손을 얹었다. 차가웠다. 그 금속 감촉이 사람 손보다 현실 같았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우리가 산 건 기계가 아니라 안심이라는 이름의 허세였다. 5장. 고장난 효도. 회사 구내식당. 점심시간이었다. 접시 위에 미역국, 제육볶음, 단무지 2줄. 사람들은 들뜬 목소리로 명절 얘기를 했다. 우리 언니는 이번에 건조기랑 TV 같이 드렸대. 엄마가 감동해서 울었대. 요즘 효도템 없으면 욕먹잖아. 나는 밥을 삼키지 못했다. 입안이 메말랐다. 컵 물을 2번 마셨다. 식탁 건너편에 앉은 동료가 내게 물었다. 형은 뭐 해드렸어요? 로봇 청소기. 오, 좋은 거네요. 그가 웃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고장났어요. 에이, 벌써요? 그가 피식 웃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웃음이 식탁 위에서 멈췄다. 사람들이 다른 대화로 넘어갔다. 나는 조용히 밥을 비웠다. 국물은 식었고 미역이 밑에 눌어붙어 있었다. 그날따라 미역 냄새가 비릿했다. 식사 후 커피를 사러 나왔다. 자동문이 열릴 때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내 몸이 갑자기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사람들이 마주보며 웃고 있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다. 커피컵 옆에 해시태그 가족, 해시태그 효도, 해시태그 사랑. 그 해시태그들이 내 눈앞에서 번쩍였다. 나는 문득 거울을 봤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광대가 내려앉고 눈밑이 파였다. 그 얼굴은 효도 따위와 아무 상관없어 보였다. 퇴근 후 지하철을 탔다. 앉을 자리가 없었다. 입구 근처에서 사람들 사이에 낀 채로 섰다. 스피커에서 광고가 흘렀다. 진짜 효도는 가전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누군가 웃었다. 거짓말이잖아.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왔다. 옆 사람이 날 쳐다봤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밤에 집에 들어오니 아내가 노트북을 켜고 있었다. 무이자 연장 이벤트래. 우리 이번엔 식기세척기 할까? 나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서 있었다. 우리 돈 없어. 나도 알아. 그래도 다 하잖아.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돼? 그럼 우리만 불효자처럼 보여.
그녀는 진심이었다.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이 내 목을 조였다. 민정아, 효도는 지금 우리한테 사치야. 그녀가 내 말을 자르듯 말했다. 그럼 우리 부모님은 사치야? 그 말이 벽에 부딪혀 울렸다. 나는 대답을 못했다. 그녀는 청소기를 다시 꺼냈다. 전원은 들어오지 않았다. 불빛 하나도. 그녀는 무릎을 꿇고 전선을 만졌다. 이거 조금만 더 쓰면 되는데. 나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그녀가 전선을 잡은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 손이 내 인생 같았다. 6장. 장모님의 비아냥. 밤 9시. 조용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도 없었다. 아내는 청소기 앞에 앉아 있었다. 손끝으로 버튼을 눌렀다. 불이 안 들어왔다. 이거 아예 죽었나 봐.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네. 아내가 휴대폰을 내밀었다. 나는 받았다. 예, 어머니. 그 청소기 있잖아. 네. 그게 소리만 나고 안 움직이네. 내가 좀 닦아줬는데 그 후로 멈췄어. 나는 입을 다물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버리세요. 뭐? 그냥 버리세요. 그게 얼마짜린데? 버리라고요. 말하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다.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다. 됐어. 다음부턴 이런 거 하지 마라. 뚝. 통화가 끊겼다. 아내가 물었다. 뭐래? 버리래. 그녀가 멍하니 웃었다. 그래도 그거 어머니 기뻐하시던 거잖아. 기뻐한 게 아니라 측은했을 거야. 그래도 했잖아. 우리도 효도한 거잖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녀가 손으로 청소기를 쓰다듬었다. 이거 나 닮았다. 뭐가? 고장났는데 버려지진 못하는 거. 그녀가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이 무서웠다. 잠시 후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다. 뚝, 뚝, 뚝. 패드 위에 고인 물이 반짝였다. 그녀가 걸레를 들고 닦았다. 우리 집은 참 시끄러워. 조용한 적이 없지. 조용하면 더 무서울 것 같아.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잔액은 37,000원. 다음 달 카드값은 68만 원. 숨이 막혔다. 그녀는 내 옆에 앉았다. 다음 달엔 더 힘들겠지? 모르겠어. 그래도 어머니는 그 청소기 버렸을까? 버렸겠지. 그럼 우리 효도도 버려졌네. 그녀의 말이 방 안에 멈췄다. 우린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계는 침묵했고 천장에서 또 물이 떨어졌다. 그 소리가 시계초처럼 들렸다. 아내는 담요를 덮었다. 나는 청소기를 벽에 세웠다. 그림자가 우리 둘을 덮었다. 그림자는 길었고 숨소리는 얕았다. 그녀가 잠든 뒤 나는 천천히 불을 껐다. 청소기의 전원 표시등이 마지막으로 깜빡였다. 그 불빛이 꺼지는 순간 내 속에서도 뭔가가 꺼졌다. 7장. 싸구려는 효도가 아니다. 토요일 아침 휴대폰 진동이 멈추질 않았다. 아내가 커튼 뒤에서 화면을 들여다봤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보, 단톡방 터졌어. 무슨 단톡? 시댁 가족방. 나는 그녀의 손에서 폰을 받았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장모님, 그 로봇 청소기 고장났네. 역시 싼 건 다 이유가 있지. 큰형수 그래도 민정 씨 마음은 예쁘죠 유치유. 둘째 형수 요즘 중고나라에도 많다던데 그거라도 한 게 어디예요. 그 밑에 키읔키읔키읔가 줄줄이 붙어 있었다. 웃음표가 칼날처럼 느껴졌다. 아내가 폰을 빼앗듯 다시 봤다. 손이 덜덜 떨렸다. 다들 웃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 왜 이렇게 창피하지? 민정아,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없는 게 죄야? 그녀가 폰을 벽에 던졌다. 딱 유리 깨지는 소리. 그 파편이 바닥에 튀었다. 아내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아닌 이상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우리 이제 웃음거리야. 나는 말을 아꼈다. 말을 해도 무슨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나 그냥 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었을 뿐이야. 근데 왜 이렇게 돼? 나는 벽 쪽을 봤다. 곰팡이가 더 번져 있었다. 그늘진 모서리가 어두웠다. 그때 윗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B-B-B 건조 완료되었습니다. 기계음이 울렸다. 아내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이 텅 비어 있었다. 우리 위층은 매일 저 소리나. 응, 저 소리 부럽다. 나는 대답을 못했다. 점심시간이 됐지만 밥을 안 했다. 라면 끓일 가스가 없었다.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려다 전기가 나갔다. 아내가 말했다. 요금 밀렸나 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휴대폰 손전등을 켰다. 그 불빛이 청소기를 비췄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불빛이 닿자마자 기계 위에 먼지가 반짝였다. 그게 유일한 반사였다. 아내가 그 옆에 앉았다. 여보, 우리 진짜 바보 같다. 알아. 효도한다고 산 건데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않잖아. 그럼 버리자. 아니, 버리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아.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버리면 마치 우리가 실패한 사람들 같잖아.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실패라는 단어가 이미 우리였다. 밤이 되자 문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택배가 도착한 줄 알고 열어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대신 문고리에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관리비 미납 안내문. 아내가 그걸 찢었다. 이제 이런 종이도 보기 싫어. 나는 그 종이 조각을 주워들었다. 그 위에 청소기 그림자가 겹쳤다. 그리고 생각했다. 우리가 진짜 버려야 할 건 이 집이 아니라 체면인데. 하지만 그날 밤 체면이란 단어조차 힘들었다. 우리에겐 더 이상 남아있던 게 없었다. 불빛도 전기도 대화도. 남은 건 고장난 청소기 하나와 서로의 숨소리뿐이었다. 8장. 우리 효도 그만하자. 밤 공기가 무거웠다. 문틈으로 찬 바람이 스며들었다. 곰팡이 냄새와 하수구 냄새가 뒤섞였다. 아내는 담요에 파묻혀 있었다. 입을 열지 않았다. 청소기는 여전히 구석에 있었다. 검은 덩어리,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다. 그 위로 불빛은 더 이상 켜지지 않았다. 나는 그 앞에 앉았다. 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 차가운 습기가 스며들었다. 저거 할부 아직 남았지? 내 말에 아내가 눈을 떴다. 응, 9달. 근데 어머니는 버렸대. 알아. 그녀의 목소리가 낮았다. 그래도 남은 돈은 내야겠지. 응. 나는 웃으려 했다. 그런데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입꼬리만 떨렸다. 효도는 결국 남는 게 빚이네. 그 말이 공기 중에서 사라졌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저녁 설거지를 끝낸 모양이었다. 싱크대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B-B 건조 완료되었습니다. 그 기계음이 천장을 뚫고 내려왔다. 아내가 베개를 끌어안았다. 저 소리 싫다. 그냥 익숙해져. 나는 못 익숙해. 그럼 귀를 막아. 그녀는 귀를 막지 않았다. 대신 나를 봤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여보, 우리 왜 이러고 살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질문이 너무 늦게 왔다. 벽에 금이 갔다. 작은 균열이 습기에 젖어 있었다. 그 틈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툭, 툭. 그 리듬이 시계초 같았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우리 인생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청소기 전원을 눌러봤다.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손끝에서 아무 감촉도 없었다. 아내가 말했다. 이제 진짜 죽었네. 그래. 우리도 그런 거 아닐까? 뭐가? 고장났는데 아직 버려지지 않은 거. 나는 그녀를 봤다.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가 내려앉았다. 그림자는 깊고 길었다. 민정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숨이 들리고 다시 멈췄다. 그 순간 청소기가 미세하게 진동했다. 단 한 번. 그리고 완전히 꺼졌다. 나는 전원을 뽑았다. 기계 안에 불빛이 사라졌다. 방 안이 어두워졌다. 달빛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였다. 그 냄새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나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불은 붙지 않았다. 성냥개비가 젖어 있었다. 다시 시도했지만 불은 붙지 않았다. 그때 위층에서 또 같은 소리가 들렸다. B-B-B 건조 완료되었습니다. 아내가 몸을 돌렸다. 나는 담배를 내려놓았다.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 청소기는 다시 켜지지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불빛 없는 방 안에서 시간만 남았다. 지금까지 전국 사연자랑 DJ 연정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반지하 효도템. 가난보다 체면이 더 무거웠던 부부의 기록이었습니다. 효도는 마음이라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 마음을 증명할 돈이 없죠. 여러분의 오늘 밤이 조금만 덜 무겁길 바랍니다.